상반기까지는 괜찮고 하반기부터 좀 조심하자라는 뷰는 여전합니다. 이번에 좀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EUV 장비를 제일 많이 사는 업체가 TSMC하고 삼성전자거든요. 하이 NA EUV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에도 하이 NA EUV를 도입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 새로운 장비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오해도 있어요. 만약에 낸드의 가동률을 90%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삼성이 약간 좀 급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내부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하신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너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10% 하락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있을 때 딱 나오셨는데, 굉장히 좀 요새 바쁘게 지내신다고. 네, 이제 덜 바빠질 것 같아요. 아, 왜요? 이제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인기가 벌써 떨어지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또 그 네. 최근에 책도 탈고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책인지 좀 간단하게 아, 소개해 네. 주시죠. 타이밍이 참 애석한데요. 네. 네. 바로 써먹는 AI 혁명 투자라고 아, 해서, 네.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약 판매. 네. 예약 판매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약을 받아서요. 5월 16일부터 이제 미리 책이 주문하신 분들부터 받게 되는 건데요. 아, 네. 네. 아마 요 4월 말까지만 예약 판매를 받고요. 5월부터는 이제 서점에서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두 개가 차이가 있나요? 예약한 거랑 그냥 아직 서점에서 뭐- 사는 거랑. 지금 뭐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한데요. 일단 예약 판매를 하시면 그 탑10 종목 분석에 대한 부록을 드리고요. 아, 네. 그게 엑기스네, 그러면.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가격이 아마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격이? 네, 아. 서점에서 사시면 아마 예판으로 하시면 4만 원에 하시는데, 서점에서 사시면 아마 5만 원에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이 가격이 조금 센데 이런 느낌이긴 한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거의 그냥 백과사전 느낌이라고. 네, 이거 좀 쓰다 보니까 좀 용량이 분량이 네. 많아져서 거의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정도 되면 보통 야, 책 2권 정도. 그러게요. 네. 그 정도의 두께의 책은 쉽지 않은데, 그 보통 그런 네. 두께의 책은 네. 베개로 쓰거나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혹시- 아무튼 이게 돈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네. 거라서 이거는 봐야 되는 정말 네, 백과사전처럼 맞습니다. 쓸 수 있는 책이고, 또 예판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엔비디아 폭락했는데 네.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거는 뭐 20% 넘게 받았어요. 네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상반기까지는 괜찮고 하반기부터 좀 조심하자라는 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저는 막 그 추세 이탈하면서 깨면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저는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때가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딱 힘주고 맞으면 진짜 안 옵니다. 다들 힘 안 주고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럴 때 이제 빵 때리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대선 뭐 정치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미국, 중국의 미중 간에 뭔가 그 갈등이 금리하고 뭐 또 연결이 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보는 거는 사실 원래 제가 걱정했던 거는 엔비디아 다음 분기 실적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지난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꺾이잖아요. 네, 그쵸. 왜냐면 지난 분기 데이터 센터 전년 대비 성장률이 409%였거든요. 409%보다 성장 더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저는 한번 요게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TSMC하고 ASML이 미리 예방 접종을 시켜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다 좋은데 AI는 좋은데, 네, 기존의 전통 소비, 네, PC하고 스마트폰, 일반 서버가 안 좋다. 자, 이게 진짜 작년부터 계속해서 희망 고문시키고 있는 건데, 네, 이번에도 또 수치로 드러났어요. AI 말고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또 드러난 겁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너무 높았던 것이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될 수 네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최근에 전망을 보니까
M7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오히려 네. 차라리 안 좋았던 애들이 올라간다라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장률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안 좋았다가 그 정도는 아니야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앞두고 있어요. TSMC랑 ASML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TSMC, ASML 실적부터 볼까요? ASML 실적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내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죠. 네, 지금 EUV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안 좋았던, 이제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대치에 대해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4분기에 사실 중국 쪽에서 많이 미리 땡겨놨고요. 물량을 많이 땡겨놨던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ASML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 나오면 항상 줄 서서 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EUV 장비도 지금 연간 딱 40대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항상 줄 서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하이 NA EUV라는 게 이제 기존 EUV 장비의 다음 버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개구율을 조정해서 어쨌든 이제 노광 성능이 더 좋은 건데 가격이 이게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EUV 장비가 2,500억 정도 하거든요. 네. 2,500억 원. 네, 2,500억 예. 한 대에. 네, 한 대. 2,500 한 대에 2,500억. 네네. 그 다음 이제 하이 NA EUV 같은 경우는 4,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하거든요. 2배 가까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EUV 장비를 제일 많이 사는 업체가 TSMC하고 삼성전자거든요. 네네네. 두 회사 다 이제 뭐 굉장히 매년 많이 사가는 회사인데 하이 NA EUV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이 NA EUV 쪽은 인텔이 많이 사가려고 하고 있고요. 인텔은 그 전에 EUV 쪽에 도입이 되게 늦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첨단 공정 장비를 땡겨서 퀀텀 점프하겠다. 그래서 요즘에 뭐 자꾸 뭐 2나노, 뭐 1.8나노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결은 로드맵에 따른 건데 그러니까 인텔만으로는 지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ASML에 대한 그동안은 줄 사서 샀는데 이제는 줄을 별로 안 서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TSMC도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1월, 2월은 좀 슬로우했는데 3월부터 확 올라갔거든요. 결국 이제 3월부터 올라간 이유는 엔비디아 AI 가속기 수요가 되게 좋았고요. 그러니까 선단 공정 쪽의 수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AI 가속기 좋은데 이제 애플, AP. 근데 애플이 지금 안 팔리잖아요. 아이폰이 생각보다 안 팔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는 이제 모바일 쪽 비중이 좀 더 높은데 이번에는 HPC 쪽 비중이 모바일의 비중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HPC 쪽이 한 41% 그리고 모바일이 한 38%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애플이 결국 AI가 안 되니까 물론 이제 중국의 애국 소비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국 AI다. 시장이 원하는 건 AI다. 그래서 사실 삼성 갤럭시 S24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게 대한 뭔가 당위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다 정리가 쭉 되는 것 같은데 ASML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이게 질문을 좀 드려보면 EUV라는 게 결국은 이거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정말 미세화하는 네네. 그런 장비였었고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아니 삼성이랑 TSMC가 이거 말고 AI 이런 쪽으로 이게 느낌이 같다라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이게 이제 왜 삼성하고 TSMC가 EUV 장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건지 그게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 NA EUV라는 거는 차세대 장비고 네. 근데 EUV 장비는 계속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 해요. 그러니까 EUV 장비는 계속해서 많이 사고요. 사는데 하이 NA EUV에 대해서 좀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인 거고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에도 하이 NA EUV를 도입하지 않겠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 새로운 장비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걱정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오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단 공정을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선단 공정 쪽에서 그동안은 선폭을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한 그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면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어요. 기존에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팻이라는 공정을 쓰잖아요. 네. 근데 핀팻에서 게이트월 어라운드라고 바뀌어요. 삼성도 4나노까지는 핀팻 공정을 쓰다가 3나노부터 게이트월 어라운드로 바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삼성이 잘 성공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아직까지는 네. 뭐 이제 이거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뀌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설계부터 공정, 소재 세트까지 다 바뀌는데 여기서 EUV 장비까지 바꾸면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하나만 바꾸는 거 해가지고 네네. 수율 잡기도 어려운데 두 개를 동시에 그렇죠. 바꾸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더 큰 이유라고 봐요. 결국 뭐 장비 가격이 2배다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크리티컬한 이슈는 결국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것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 그러네. 삼성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리스키한데 GA 네. 잘 못하던데 거의 게이트 맞습니다. 올라오는데. 예. 그런데 저기 이 하이엔의 EUV는 밸류 체인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섣불리 바꿨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TSMC가 아마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역설적으로 아까 인텔이 지난번에 EUV 장비를 도입 안 해가지고 뭐 이게 농땡이는 아니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가지고 한번 당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하이엔의 EUV 더 좋은 장비를 해가지고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성공하면 그 공신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예전에 뭐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그 어떤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걸로 바꿔서 성공을 했으니까 아우 잘한 거다 그러고 예전에 그렇죠. 디램도 뭐 그게 트렌치 방식에서 스택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잖아요. 네. 성공해서 디램 1등이 되니까 잘한 거라고 하는 거고 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도 성공해서 잘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욕을 먹는 거고요. 인텔도 마찬가지죠. 지금 EUV 쪽 사실 밸류 체인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아직까지 뭐 펠리클이었더니 뭐 어떤 맞아요. 소재가 안 뭐 되니 다른 걸 뭘 쓸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잖아요. 근데 EUV도 안 되는데 하이엔의 EUV 쪽까지 갔다가 그 이제 소재 부품들이 다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쪽에 준비가 과연 그때까지 될까?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ASML은 기껏 열심히 해가지고 2배나 좋은 성능을 가진 이걸 딱 내놨는데 네네. 심으로 해준 거네요. 네. 이러쿵저러쿵 해서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ASML만 놓고 이게 막 반도체가 다 안 좋아, 통으로 안 좋아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내용들이 맞습니다. 들어있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화해서 생각하기는 좀 그러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네. 결국에는 지금 문제가 AI는 AI, 뭐 선단은 선단, 뭐 후공정은 후공정,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세분화돼 있는데 기존에서 AI로 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놈들이 얘만 필요하고 얘만 필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AI 수요는 계속 견조하고 커머더티 수요가 안 좋으니까 이게 늘 우리는 이제 결국은 평균으로 수렴한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하니까 커머더티도 좋아지지 않겠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랑 인터뷰하면서부터 계속 그 얘기 나왔던 것 같고 거의 이제 희망 고문에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일단 지금 보면 커머디티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여전히. 물론 이제 회복은 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회복의 속도가 완전히 우리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게 이제 글로벌 경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는 내구 소비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자꾸 소비의 여력이 떨어지고 있고 뭐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일반 서버도 사실 이런 기업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예요. 작년에 워낙 일반 서버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긴 할 텐데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는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쪽 그 디바이스 단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죠. 새로 사야 될 이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결국 온 디바이스 AI.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뭔가 소구 포인트를 주지 못하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냥 쓸만하고요. PC도 그냥 쓸만하고 돈 없으니까 그냥 쓰자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버도 지금 AI 서버가 중요하지 뭐 일반 서버는 좀 일단 써보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계속.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은 온디바이스 AI가 돼야 되는 것 같다. 네네. 그 전에는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이게 뭐 좀 회복이 되겠냐 이런 정도의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게 감산을 했기 때문인 건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 가동률을 9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거 보면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네. 드네요.
저는 사실 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이거 뉴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는 또 떠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낸드의 가동률을 90%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이클이 되게 그때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엄혹하게 조정을 받았던 게 삼성이 처음에 목리를 부려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더 크게 했어야 됐잖아요. 그죠. 결국 감산을 그때 그냥 감산했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안 좋지는 않았을 네, 텐데. 안 좋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장에 특히나 이제 구매하는 쪽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고 이번에도 이게 혹시나 수요 쪽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낸드 플래시 가격이 디램보다 더 많이 올라요. 분위기가. 근데 낸드 플래시는 지금 감산을 30%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충분히 오르고 수요가 확인이 되고 나서 감산을 마무리해도 되는데 또 삼성이 약간 좀 급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내부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임원 인사가 이제 여름에 결정이 되잖아요. 삼성 임원 인사가 여름쯤에 결정이 됐는데 네. 만약에 지금 커머디티 쪽에서 뭔가 확실하게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 그 기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문책을 혼나니까. 네, 혼날 혼나기 가능성이 전에. 높고 그게 이제 그리고 보통 뭐 임원 인사는 보통 늦 여름에 결정되고 초가을에 거의 판가름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뭔가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도 우리가 많이 따라왔다, 뭐 파운드리도 수율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가동률도 빨리 늘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이 고객사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또 이게 사이클이 이상해질 수 있다. 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그 임원분들의 인사가 언제 되느냐도 사실 전에 이제 그 저희 센터장이었던 영우 형도 맨날 그거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 맞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팩트인 건지 의견인 건지 희망인 건지 계획인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간을 잘 읽어야 되는데 네. 그걸 잘못 오독하면 투자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네, 우리 이제 낸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드려보면 디램하고 낸드가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메모리 시장이요. 전체 그 반도체 시장이 올해 기준으로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서 한 20에서 25% 정도가 메모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20%가 네네. 메모리. 네, 올해 한 1,3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300억 달러 중에서 한 6대 4 정도로 이제 디램이 6, 낸드가 한 4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돈은 디램에서 봅니다. 네, 왜냐하면 디램은 플레이어가 3개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밖에 없고 뭐 대만의 난야 이런 데는 사실 레거시 이런 쪽하고 마켓시어도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네. 거의 3개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낸드 플래시는 좀 플레이어가 많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한 30% 초반하고 그리고 10% 후반대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 솔리다임 인수했기 때문에 한 1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키옥시아가 한 18%, 웨스턴 디지털이 10% 중반. 그리고 뭐 그 중국의 YMTC 뭐 이런 데도 요즘에는 한 3% 정도.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많으면요. 이게 가격이 잘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버는 거는 삼성 정도밖에 없어요. 정상적일 때도. 왜냐면 삼성이 공정 경쟁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이익률이 한 20% 정도 더 높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질문하니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의 그 지식이 담겨 있는 그 책이 그 백과사전인 거예요. 딱 나오면 딱 나와. GPT도 아니고. 네. 그래서 디램이 이 정도고. 근데 네. 저는 이것도 참 재밌는 게 6천억 달러 정도의 그 시장이 이제 반도체 시장인데 네네. 그 중에 20%가 메모리예요. 네네.
그럼 나머지 80%는 비메모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야. 메모리가 80이고 비메모리가 20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한국에서 20이야. 교육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가 20이고 비메모리가 80이야.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참 재밌기도 하고. 비메모리라는 말은 없어졌죠, 요즘에. 아, 거의.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비메모리라는 말이 좀 웃기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D램, 랜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이해를 하시고 랜드 플래시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판단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슈퍼패스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주식 초고수가 직접 알려주는 종목 발굴 노하우부터 매매 스킬까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으니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확인하세요.